네. 자, 지금부터 녹화를 따로 남겨서 내가 이거 유튜브에 또 올려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거 이제 기본 원리를 지금 얘기해 드릴 거고, 오후 방송에서는 이제 종목들 가지고 쭉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기본적인 거 얘기해 드리고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 파인 디지털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처음에 이제 작년 1월 달에는 멀쩡했죠. 거래량도 괜찮았고, 앞에서 이제 받았던 조정도 쭉 끝나가는 모양새였고, 거래량도 좋았어요. 근데 6월 달하고 9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하락이 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 9월 달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전 세계가 투매가 나와서 그런 거고, 12월 달에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개인들이 심리가 무너져서 그냥 투매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인 디지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기업 분석을 좀 해보면 이거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블랙박스 뭐 내비게이션 장치 뭐 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2021년도에 영업이익 2020년, 21년도 영업이익 흑자였죠. 네, 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어땠어요? 적자였어요. 적자였다. 그건 되게 안 좋은 회사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적자폭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부채가 별로 없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었는데 부채율이 낮고 자본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유보율 써있죠. 여기 유보율이 높고 자산가치 BPS가 8,673원이니까 PBR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수익성은 안 좋았지만 BPS는 오히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회사가 위태위태한 회사가 아니었다. 네. 시가총액이 또 500억짜리니까 지금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냥 투매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 회사의 기본 가치는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은 별로였지만.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질 일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떨어지기 전에 한 9,000원이었거든요. 8,000원대? 8,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형적인 뭐 회사 잘못은 없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냥. 실적이 뭐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개별주 소형주니까. 자, 그런 종목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고생했죠. 고생을 하고 나중에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10월달이 저점이라고 이제 해볼게요. 통상 여기가 저점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깔꼬마니 얘기했죠. 낙폭과대주가 올라올 때는 통상 대깔꼬마니 형태를 띠면서 올라와요. 대깔꼬마니. 그러니까 이게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또 떨어지고 반등 나왔네. 그러다가 떨어졌죠. 최대한 단순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셨으면 저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설명이 어렵진 않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거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죠. 변수는 뭐냐면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해요. 갑자기 뭐 금리 인상 그만하고 뭐 한대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 각도로 가야 되는데 이 각도로 가야 되잖아요. 똑같이 왼쪽이랑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파인 디지털 내부에서 아주 좋은 공시가 나왔어요. 큰 계약이 있대요. 네. 아니면 누구누구 테마주래요. 파인 디지털이 갑자기 뭐 그러니까 막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을 인공지능이래요. 아니면 빌 게이츠가 투자한대요. 그럼 점으로 날아가겠죠. 그럼 차트가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것도 소설입니다. 파인 디지털에 누가 횡령 사건이 터졌어요.
횡령사건이 터졌어. 그럼 차트가 무너지겠죠. 아니면 나스닥 지수가 잘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무너지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각도가 아니고 오히려 늘어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제 거래량이랑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이 자꾸 팔아가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쵸? 네, 자, 그럼 볼게요. 현재까지 어때요? 보니까 그냥 다 끝까지 놓고 보죠. 원래는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는데 조금 덜 왔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좀 덜 왔잖아요. 왜 덜 왔을까요? 맨날 여기서 뭐 정치인들이 뭐 금투세 벗는다 그러고, 맨날 TV 틀면은 뭐 강남에 몇 억 빠졌다, 부동산 몇 억 빠졌다, 뭐 미분양 속출한다, 건설회사 망한다, 돈 못 구한다, 그때 레고 사태, 레고랜드 사태.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더 늘어나지 못하니까 횡보하다가 연말에 또 뺀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랬으니까 그럼 똑같이 지금 이랬어요. 지금쯤. 지금쯤. 약간 이제 차이가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안 떨어졌었다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뭐 여기서 한번 촉 빼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중간에 약간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심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여기 올라오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여기 부분 있죠. 올라온다고요.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계단식으로. 그럼 계단식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호재가 나오면 세게 올라오고, 악재가 나오면 느려지거나 약간 꺾이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번개 치듯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솔트웨어. 이게 보조목인데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웃은 겁니다. 이게 아까 12월 19일날 산 거 다시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다니까요. 스윙으로 한동호 후발주자라고 추천한 거예요. 한동호 후발주자로. 근데 이제 처음에 한동호 후발주자로 움직였느냐, 12월 19일날 그날인데, 그날 추천한 날 크게 가지는 않았는데 6% 살짝 움직였어요. 연말에 이제 개인들 던지니까 좀 팔았고, 그래서 내려왔죠. 좀 개인들이 던져서. 우리 손절 안 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한동호 테마주가 뭐가 있었냐면 노을. 그 당시에 저희 방에 샀던 게 노을이랑 오리컴 다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가고 있었어요. 12월 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랑 후발주를 산 거예요. 노을 팔고 오리컴도 팔고, 오리컴도 이제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뭐 여기까지 안 가지고 가고 여기서 다 팔았어요. 팔고 나서 저쪽에 이사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추천나간 게 뭐냐면 비지캡, 한동호 테마주 그때 많이 해서 수익 많이 났거든요. 여기서 들어갔어요. 수익을 냈어요. 근데 물량 갖고 있다가 최근에 팔았어요. 수익이 꽤 났어요. 30% 이상.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산 게 RF 머티리얼즈. 한동호 테마주였는데 한동호 테마주로 못 가다가 나중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팔았어요. 네, 수익 챙겼고. 한동호 테마주인데 다른 걸로 갔어요. 항상 종목을 추천할 때 다른 것도 염두를 해두긴 해요. 네. 솔트웨어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부방 안 보여줬구나. 많이 했어요. 부방도 사자마자 수익이 났어요. 물량 남겨져 있던 거 다 팔았고 여기서 지금 없어요. 자, 뒤에서 정리 다 했구나. 여러 번 나눠서 다 정리해버렸어요. 근데 남아있던 거 중에 하나가 솔트웨어였는데 여기서 산 거는 올라올 때 싹 정리를 하고, 기존에 샀던 거 그게 상한가를 아까 들어갔던 거예요. 기존에 사놨던 게. 회원들한테 지금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아까 문자 다 보내놨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솔트웨어는 약간 특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왜 특별하냐면 여기 라이브 회원들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문자반 회원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 장기간 정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게 나쁜 회사 같죠. 아니 거래 정지가 한 5개월인가? 5개월 이상 거래 정지돼 있다가 시작하자마자 막 떨어졌죠.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급락해서 떨어지나 보다라고 이해가 가지만 10월 달에 거의 바닥이었는데 다 더 떨어졌잖아요. 1,090원까지. 여기는 2,000원대인데 2,500원 이상인데. 왜 그랬을까요? 불량 기업이라서? 아니에요. 여기 문자관리원들 공고사마 잘 들어주세요. 이건 뭐냐면 스펙 아시죠? 스펙. 스펙으로 합병해갖고 상장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스펙. 옛날에 유명했던 게 그 IB 기명 아세요? 그 예전에 일자리 관련주. 처음에 누가 보면은 진짜 무슨 저기 큰일 난 것 같아요. 여기도 장기간 정지죠. 그러다가 스펙으로 이제 합병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난리를 지겨요. 누가 보면 부도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정말 미친듯이 갑니다. 스펙은 약간 달라요. 스펙으로 이제 합병되는 거예요. 차트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에서는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셔라. 기분은 나쁘실 수 있다. 맨날 끌고 내려가니까. 근데 승질머리가 그렇다. 그리고 원래 여기서 이제 바닥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자꾸 이제 12월 달에 개인들이 막 집어 던지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가 1,500원인데 세상에 1,500원에서 1,000원까지 1,000원, 1,090원까지 빠졌으니까 나중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올려버리잖아요. 이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스펙으로 합병돼서 저기 되는 회사들은 약간 틀려요. 그런데 아무리 틀리다고 해도 뭐하고 있어요? 이거는 떨어진 게 어떤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뭐 보기에 따라 틀린데 그냥 미끄러져 냈어요. 브레이크 거의 없이.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요? 브레이크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론대로 하면은 이렇게 떨어졌으니 이렇게 올라가야죠. 근데 지금 왜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게 빨리 올라갔죠? 거래가 많았잖아요. 응? 거래가 왜 많았냐고요. 한동훈 테마주로 안 가고 다른 걸로 간 거예요. 뭘로 갔어요? 제가 늘 우리 회원들한테 쉽게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가 종목이 추천 나가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통 네이버 뭐 종목 토론방 이런 데 가서 막 정보 검색하시죠.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래요. 거기 가면은 종목 토론방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쓰레기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쓰레기통. 거기에 좋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좋은 정보 없어요 사실. 근데 어쩌다 하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 쓰레기랑 버무려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 자연산 송이버섯 되게 비싸죠.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어요. 그거 드시겠어요? 그런 걸 제가 드리면 저한테 막 화를 내시지 않겠어요? 나를 뭐로 보냐고? 나를 쓰레기 취급한 이러시지 않겠냐고. 근데 맨날 거기 가서 쓰레기 드시는 거예요. 주식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글을 써요. 다시 해드릴게요. 돈 잃고 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글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보시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꼭 가요. 어떤 분은 막 거기 가서 막 그러고 있어요. 돈 잃고 할 거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대부분 거기서 글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뭐하러 보냐고요. 할 짓이 진짜 없으니까 거기서 댓글 쓰는 거예요. 보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자기 의견을 잘 내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오래 하신 분들은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근데 종목 토론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 가지 말고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홈페이지를. 솔트웨어 추천하고 나서 보여드렸어요. 홈페이지 가면 다 써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뭐하는 회사인지 아시겠죠? 네.
솔트웨어만의 전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객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팜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즘에 로봇 AI 채권 얘기 나오죠? 그게 뭐예요? 다 결국엔 클라우드 플랫폼 4차 산업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걸 상한가하고 우리는 저희 회원들은 잘 이제 해결을 하고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호재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란다. 호재가 나오거나 또는 악재가 나오는 경우에는 차트가 바뀌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오후에 더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 종목들을 왜 자꾸 이게 어떻게 올라오는지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 힘내시라고요. 갖고 있는 종목들 다 지금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 종목 보시면서 뭔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올까? 잘 올라오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괜찮을까? 그런 얘기를 내일 공개방송 내일까지 하는데 오늘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네. 결국에는 돈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흔한 얘기지만 다들 아시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돈이 돈이냐? 네. 돌고 돌아서 돈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그 영어 단어 머니 있죠? 머니가 그게 어원이 뭔가 막 그것도 좀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주식 공부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왜 돈이라고 하느냐? 돌고 돌아서 돈이다. 전 그게 제일 잘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금융이 뭐예요? 돈을 자꾸 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물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력도 다 물렸었으니까. 세력이 물리는데 우린들 뭐 빠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세력들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수익을 내서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최소한 밑그림은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올라오면 본전에서 팔려고요. 그분들이 본전에서 항상 못 팔아요. 왜냐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어느 날 종목이 본전 또는 수익이 오면 당황해서 안 팔아서 끌려 내려오거나 막 그래요. 팔았는데 뭐 손해보고 팔고 팔았는데 또 가니까 속 터져가지고 막 그래요. 고생한 게 생각나서 그렇게 하면은 돈 못 벌어요. 한 번 팔고 끝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오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후 방송은 이제 2시 반부터 할까요? 네, 2시 반부터 이제 낙폭과대 종목도 어떻게 앞으로 올라오는지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회원들은 솔트웨어 아까 문자 나갔으니까 그거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네네. 자, 오전장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솔트웨어처럼 다 잘 될 거예요. 네, 솔트웨어가 차트가 가장 심하게 해놨던 건데 이 친구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잘 될 겁니다. 네, 오전장 수고하셨습니다.